선배님들한테 방금 물어봤거든요. 네. 뇌를 완전 틀린 말은 아닌데 네. 그 정도로 바뀌는 건 아니다 막 그러면서 말을 해주네요. 아, 그렇구나. 어차피 손치우니까 일단은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네. 잠깐 말할게요. 그냥 수업 나가야 되니까. 기하라는 과목은, 그게 이제 약간, 사실 학교에서 여러분들 시험을 보고자 하는 거면 생각보다 할만하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이유가 몇 가지가 있는 게, 첫 번째, 이건 안 하고든 바르고도 마찬가지인데, 기하라는 과목을 여러분들이 이제 그 시험을 보실 건데, 특히 안 하고는 여러분들이 봐봐, 이런 책이 일단은 우리가 배운 책인데, 이 책이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들 이런 책을요 한 학기 동안 쓰는 거잖아. 어쩌면 우리가 시험 범위가 절반 정도예요. 왜 이 책 한 권을 한 학기 끝내려면 절반씩 해야 되는 거잖아. 근데 기하라는 과목은 책 한 권을 1년 동안 써요. 네? 그럼 너네 봐봐, 이 책을 만약에 4등분 한다고 치면 그게 과연 많이 어려울까요? 그러니까 그게 좀 다른 거예요. 첫 번째 쉬운 이유가 이 책을 4등분 하면 쉬워. 그러니까 매 시험마다 4분의 1만 보고 4분의 1만. 그럼 다 외워지구나. 그러면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씩 해도 어쨌든 이게 양이 많지 않으니까. 그런 부분도 있고, 두 번째, 여러분 알겠지만 기하라는 과목이 그 절대평가로 아마 진행이 될 거예요. 제가 지금까지 들어왔었거든. 절대평가가 뭔지는 알지? 네. 너네 지금 시험 보는 게 무슨 평가인 줄 알아? 그게 상대평가야. 절대평가로 친다는 말은 너네들끼리 경쟁하는 시험이 아니라 그 A, B, C 그런 어떤 게 나와요. 그러니까 몇 점 이상이면 A 뭐 그런 식으로 나온다는 거지. 근데 제가 알기로 이번에 수행 만점 기준으로 기하가 한 70점 넘기면 A가 나와요. 한 70점 이상이면 A가 나왔던 걸 알고 있어. 그러니까 중간기만 합쳐가지고 140점인가 넘으면 된대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설령 조금 못 봤더라도 이제 다른 기말할 때 만회하면 이게 합산 점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이고, 그리고 절대평가다 보니까 문제를 어렵게 안 내셔요. 그냥 이제 딱 나올 만한 것들 위주로 쭉 내시고, 이제 그런 식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생각보다 또 할 만한 것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그냥 기하가 옛날에 비해 양이 많이 빠졌어요. 그러니까 기하라는 과목이 옛날에 비해서 양이 많이 빠졌어. 그러니까 원래 이 기하가 그거니까. 참고 만약에 수능 때 기하고를 지금 수능은 모르지만 기하가 어려워지면 내 생각에 제일 어려워. 그러니까 어려워지면 제일 어려운 과목인 것 같아. 쉽게 나오면 되게 좀 쉬운 과목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좀 어머니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그런저런 이유 때문에 기하가 생각보다는 할만하긴 해요. 그리고 뭐 잠깐 말하자면 선생님 저희 기하 수업도 하나요. 저희 이제 2학년 때 기하 고른 친구들 대상으로 해서 기하 수업은 약간 어떻게 진행되냐면 지금처럼 정규 수업 형태는 아닐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번 1학기 때도 그렇게 썼는데 우리 방학 특강 아니 특강 기하가 약간 특강처럼 진행될 거야. 그러니까 시험 전 한 5주 혹은 6주 전에 이제 저희가 시작을 할 거예요. 그래서 진도 나가고 개념 복습하고 해서 이번에 제가 알기로 이제 그렇게 했는데 A 뭐 대부분 다 A 나왔거든요. 어떤 친구는 공부를 안 해서 B 나왔는데 아무튼 그런 식으로 해도 A가 나온다는 거죠. 공부를 안 해도 B. 그러니까 되게 이제 기하는 가성비 좋게 공부할 겁니다. 어떻게? 그렇게 하시면. 자, 일단 지금 시간 4분이니까 바로 시작할게요. 저희 일단 지난 시간에 또 배운 내용 복습 안 할 수 없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뭐 배웠는 줄 아세요? 문제. 그 전에 그거 개수. 네. 유한집합의 개수라는 거 배웠잖아. 네. 여러분들이 이제 사실 첫 시간에 이 넘버라는 기호는 배웠거든.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이 시간 이용해서 우리 연산 배웠잖아. 그 연산이랑 다 섞어서 물어보는 거야. 근데 결론적으로 어디에다 그려보자. 요 그림이 진짜 여러분들 정말 이거 그러니까 정말로 농담 아니라 여기 시험 잘 보는 친구들이 이거랑 정말 친해요. 그러니까 이 그림만 딱 잘 그리면 뭐 개수 같은 거 다 알 수가 있다는 거야. 그리고 자 이어서 설명했던 게 이제 여러분들이 뭐 이런 문제들 자 이런 것들 여기서 벤다이어 그림에다가
그려보시면 되는 거죠. 맞나요? 그리고 바로 오른쪽에서 무슨 문제가 나왔냐면 이 상황에다가 스토리를 주는 거예요. 자, 가볼까 한번? 자, 여러분 기억나세요? 여기 있는 교집합은요 보통 스토리를 어떻게 줘요? 모두. 이게 보통 이제 해석할 때 모두 혹은 뭐 둘 다 혹은 뭐 그리고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한단 말이죠. 이런 느낌으로. 자, 이런 거 이제 번역할 수 있는지 물어봤었고 다시 자, 요거 혹시 얘는 어떻게 해석해? 합집합 이렇게 해석하면 어떻게 한다고 영상에 나왔더니 모두요. 모두는 위인데요. 자, 경은아 합집합은 어떻게 보통 어떤 단어로? 두개 중 하나. 둘 중 하나 뭐 그 말도 맞지만 약간 이 친구랑 비교하시면 또는 그래 뭐 그러니까 합쳐져 있는 걸 묘사하는 그런 표현들을 다 기억하시라는 거야. 다시 좀 쉬운 거 하자. 예은아 이 여집합 보통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여집합 이거 봤는데 쌤이 게임해가지고 이야기 먼저 하는 뭔 소리예요? 아니 저 봤어요. 그 여집합 좋아하지 않는 그게 뭔데 방금 말했는데 뭐 어떤 느낌인데? 좋아하지 않는 거. 그러니까 뭐뭐 않는 자 영어로 치면 부정의 아. 의미라고 보시면 돼요. 자 다시 자 요거 경우나 요거 해석하면 뭐예요? 차집합 A만. 요건 이제 뭐뭐만 A만 B만 이런 식으로 해석할 수 있는지 요게 여러분들 중요한 내용이었고 그리고 저희가 이제 유형 중에서 혹시 이 유형 기억나세요? 문제 한번 해볼까? 빠르게 예상돼? 네. 자, 누구? 교실. 자, 교집합에 뭐 물어봐? 최대랑 최소. 가볼까 한번? 자, 요거 현서야. 얘 최대값 얼마인 줄 아세요? 자, 교집합이 최대가 되는 거. 자, 말로 하면 쉬워요. 가장 많이 겹칠 수 있는 거 몇 개까지냐 그런 문제입니다. 몇 개예요? 10이요? 그럼 10이라 말해도 뭘로 말해야 돼? 이거 최대값은요 둘 중에 작은 숫자라는 거지. 왜 이게 8개니까 맥시멈 8가지입니다. 겹친다면. 자, 그런데 동명아 최소값 몇 개인 줄 아세요? 얘네들의 교집합 자, 겹치는데 가장 적게 겹치는 거. 예, 한 개죠. 왜 두 개를 더하시면 현재 18개인데 전체가 몇 개라고? 요거 몇 개는 최소 겹쳐야 돼. 하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왜 까먹냐면 다시 제가부터 문제를 풀어드리잖아. 사실은 말하지만 정답만 쓰다 너는 기억 못하는 거야. 첫 번째. 두 번째는요. 이해를 정확히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얘를 이해하면요. 오래 간다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거를 그냥 너무 까먹기 힘들어 오히려. 이해돼요? 자,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아무튼 이런 식이고요. 그리고 뒤에서 우리가 배웠던 게 무슨 내용이다? 명제. 제가 오늘은 좀 빠진 친구 있었으니까 좀 물어볼게요. 자, 요거 이유는 명제가 뭐예요? 명제 참이란 거지. 자, 아니 여러분들 그런데 옆에 친구한테 아니 집에 있는 엄마한테만 이해를 하게끔 설명하라니까. 엄마한테 참고는 톡톡 이해하겠다 엄마가 뭔 소리가 있거든요. 명제가 뭐야? 참이란 거지 둘 중에 하나가 분명히. 근데 뭔가 되게 조악한 거 느껴져. 그러니까 뭔가 좀 이렇게 뭔가 잘 모르는데 막 숨기려는 그런 느낌이 든다는 거야. 혹시 그럼 자 제가 설명한 대로 암기하세요. 일단 명제와 조건의 공통점이 뭐라고? 일단 예를 들어 생김새는 존재 뭐다? 문장이나 식이라는 거야. 자, 집합은 뭐라고? 집합은 첫날에 모임이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저는 지금 일부러 비슷하게 설명하는 거야. 모임이고 얘는 문장이나 식이라고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 다음인 거야. 자, 여기 명제는요 무슨 문장이나 식이다? 얘는 어떤 문자, 어떤 뭐 X라든가 그런 거에 관계가 있니 없니? 없어요. 그런 거랑 관계없이 항상 참고지시 명확한 문장이나 식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네가 아는 그 집합이랑 유사해요. 뜻이 약간 집합 같은 느낌이야. 그치? 그런데 다음 장에 있는 조건은요 얘는 뜻이 뭘까 그러면? 얘는 문자가 뭐냐에 따라서 바뀌잖아. X가 뭐냐에 따라 참이기도 하고 꺼지시기도 하고
다시 얘 하나 들어줄까? 얘네들 조건 얘 하나 들어드릴까요? 자, 얘는 명제야 조건이야. 그러니까 여기 우리가 하는 2차 방정식인데 이제 우리가 조건이라고 부를 수가 있다는 거야. 그럼 자, 얘는요 x가 뭐냐에 따라 참과 바뀌는 거지. 그리고 뒤에 있는 진리 집합. 자, 이 진리의 뜻이 뭐라고요? 우리 이게 아닙니다. 그 true. 이 약자니까 여기는 누구를 모아놨다는 거야. 그런데 어쩌면 여기서 뭐가 되는? 참이 되는 것들을 모아놓은 거예요. 너네가는 근인 거지. 그럼 여기 누구 들어있게? 이 뿔만이 들어있겠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 기본 뜻까지는 소개를 드렸습니다. 여기까지가 지난 시간 내용이고 혹시 문제 풀어온 것 중에 질문 좀 받겠습니다. 혹시 안 풀어치고 있나? 왼쪽 명제 뒤쪽을 확인해 보세요. 뒤쪽 거기요? 거기는 숙제였나? 여기 풀어잖아. 거기까지 했어요? 네. 아 오케이. 거기는 숙제가 안 됐어요. 이거 쫄았대요. 자 질문 받겠습니다. 44쪽에 17번. 자 44쪽에 역시나 이 책에 여러분들이 아마 이런 페이지들이 좀 질문이 나올 수가 있는데 이거 그 지난 시간에도 앞에 현서가 질문했던 그 문제 아닌가? 자, 이 문제 있잖아요. 자, 먼저 위에 보시면 원소 나열법. 혹시 이거 원소 나열 할 수 있어요? 네. 이거 혹시 나열을 해보는 건 가능하신 거죠? 여러분 이거 해볼 것 같지? 이거 혹시 원소 뭐 들어있게? 자, 여기 지금 K 자리가 여기에 원소 자리니까 여기다 슉 넣으시면 돼요. 그럼 이거 나열부터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여기까지 총 5개 들어있잖아요. 그 다음에 자, 밑에 이거 봐줄래? 자, 얘랑 교집합했더니 이거라는 말은요. 해석하면 뭐라고요? X와 B 부분 받은다. 그거 아시는 거죠? 자, 여러분 요거 X가 B의 부분 집합이다. 혹시 요거 기억나세요? 이도요? 네. 이 내용 아니에요 이거? 지난 시간인데요. 연산의 성질. 한 번 더. 뒤에 있는 것도 요거 여러분들 자집합만 바꿔서 푸는 문제가 이 문제는 아니에요. 얘를 다시 얘랑 얘를 한 덩어리로 보신다면 얘랑 얘를 합쳤더니 X다. 자, 요거 희도야. 해석하면 무슨 소리야? B 차집합 A와 X의 부분 집합. 잘하는데 왜 틀렸을까? 물어봐도 되나? 이거 그 문제나요? 원소 나열을 이걸 틀린 거예요? 요거 맞았고? 그건 할 줄 알았어요. 자, 여러분 이번에 이제 이런 조건 지시법 문제가 그러니까 보통은 이렇게 많이 나와 시험에 이렇게 나오면 이거 해석하는 거 진짜 중요하거든요. 잘할 줄 알아야 됩니다. 자, 또 그러니까 이유를 발견해 이유를 자 도와드릴게요. 41쪽에 24번 님 이거요? 이거는 뭐 스토리가 없고 그냥 껍질만 쭉 나왔는데 한번 볼게요 그냥. 자, 요거 여러분들 어디다가 그려보시라고요? 근데 이거는 좀 심플한데 근데? 그럼 갈게요 바로. 자, 여러분 위에 그릴 때 어디부터 그리면 좋을까? 근데 교집합이 지금 없잖아. 근데 누구? 좀 만만한 게 누구야? 이지 차집합. 이 친구 제일 많은 거야 지금 자집합도. 사실은 자집합도 주면 좋은 거예요. 얘랑 마찬가지로. 자, 얘가 지금 여기잖아. 여기 14개. 색깔 해줄게요. 애플 모양 이렇게. 그다음 자, 요거를 아는 수밖에 뭐가 알겠는데? 어디? 자, 현서 여기 몇 개요? B가 21개라고 했어. 여기 7. 다시 현서 여기도 이게 알겠냐 갑자기? 이거 근데 왜 질문이죠? 그게 실제로 마지막에 부분이 이거잖아요. 여기가. 아, 교집합 틀려. 자, 또. 그러니까 이런 거 틀리면 안 돼요. 우리가 이제. 그러니까 이런 것만 잘해도 지금 농담할 때 3, 4등급은 나와. 그냥 뭐 3등급은요 이 정도만 할게요. 이 정도만 해도. 이것도 설레가 비고라니. 진짜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너무 두려워도 하지 말되 준비를 열심히 해봐. 이번 이야기 때. 자, 또 질문 받겠습니다. 없어요? 17번? 또 도와드릴 거 없어요?
자, 경훈이랑 예은이 뭐 질문할 거 질문 좀 해주시겠어요? 예은이 숙제가 했어요. 좀 하는 걸 원치 않는데 제대로 다 하는 걸 원하는 건데 또 반복하실 거예요? 이학기 때도? 어. 42번에 응. 인식합이랑 응. 사무침 집합이 네. 서로 잠깐만 공집합이랑 누구요? 위에 있는 몇 번이더라? 여기 위에 사무침 사모칠? 문제 있는 아 얘랑 서로서예요 물어본 거죠. 그럼 서로서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서로서의 뜻이 뭔데요? 겹치는 겹치는 게 없는 건데 얘 지금 겹치는 거 이거 애초에 공집합은 원소가 없잖아. 그럼 겹치는 게 있니 없니? 없어요. 그러니까 빈 방이랑 이 방이랑 겹치는 거 모르면 당연히 빈 방은 방에 비어 있으니까 겹치는 건 없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얘네 둘도 서로서가 맞다는 거예요. 이해돼? 아, 서로서의 뜻 이게 서로서예요. 이거 개념인 거죠 이거. 근데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얘를 제가 A라고 치면 A 교집합 공집합이 뭐예요? 이거잖아. 그래서 서로서가 맞습니다. 알겠죠? 또 자, 이런 것도 괜찮아 물어보세요. 자, 경원이는 뭐 지난 시간 내용도 괜찮거든. 뭐 질문할 거 없어? 네. 그리고 예은이 좀 쉬는 시간에 따라 좀 얘기 좀 할게요. 너네랑 한번 와야겠다. 자, 한번 그럼 다들 질문 계속 나왔나? 네. 상우야, 진짜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데 미리 해주시고요. 혹시 뭐 질문할 거 없나? 다 했어? 질문할 거면. 오케이. 자, 그럼 지금 시간 17분인데 바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제가 얼마 전부터 베이스를 좀 좋아하는데 오늘도 이 책으로 하겠습니다. 이게 좀 하다 보니까 베이스이 예뻐. 뭔가 구성이 예뻐. 이게 좀 예쁘고. 자, 페이지는 48쪽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배울 내용은 이런 내용인데. 자, 일단 오늘이잖아. 그럼 지난 시간에는 좀 그래도 쉬웠죠. 근데 오늘은 어렵다기보다는 지난 시간보다는 또 약간 이제 그러니까 얘 공부할 때는 항상 이제 이렇게 동당동당이야. 그러니까 오늘은 약간 좀 긴장해서 잘 들어줘. 근데 또 다음 시간에 쉬워. 자,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이번 페이지의 위에 제목은요. 제목이 우리 명제랑 조건을 배웠잖아. 다시 명제랑 조건은 뭘로 되어 있다고? 보통? 문장이나 어떤 문장이나 식인데 뒤에 보시면 어떤 단어 보여? 얘를 그래 메모칠까? 얘를 부정하겠다라는 게 오늘 내용입니다. 여러분 혹시 부정이란 말 들어본 적 있나? 실제로 영어 시간에 부정사가 뭐예요? 정해지지 않아. 보통 부정사 이런 말 쓰죠 진짜로. 그게 뭐예요? 정해지지 않아. 아니다. 그러니까 아니 그렇게 말하는 물어보는 건데 너희가 아는 부정사 뭐 있냐고요. 부부정. 옆에 따라 읽지 마시고요. 너네가 아는 부정사가 뭐가 있냐면 나. 혹시 영어에서 나, 뭐 never 이런 것들이 다 부정사인 거 혹시 다들 아시나요? 네. 이거. 자, 그 부정입니다. 실제로 이게 써볼래? 얘 영어로 치면 not을 의미하고 그러니까 오늘 제가 1교시에는 뭐 해볼 거냐면 지난 시간에 배웠던 어떤 명제, 조건 즉 어떤 문장과 식을 not 너네가 집에서 많이 쓰는 not 싫어요, 아니다 그런 걸 해보겠다는 거예요. 자, 실제로 밑에 보시면요 일단은 설명부터 쭉 하고 한번 문제로 보시면 사실 얘는 쉬워. 그러니까 오늘 약간 중요한 건 2교시라서 얘는 좀 쉽게 할게요. 자, 얘는 밑에 보시면 밑줄 실제로 한국말로 말하자면 어떤 명제라든가 조건을 실제로 아니다. 그러니까 아니다라고 하겠다는 거예요. 요게 이제 부정이라고 해요. 부정. 어떤 명제를 부정하겠다. 아니다. 라고 할 겁니다. 그리고 뒤에 보시면요. 기호 하나가 나오는데 자, 요게 이제 우리가 수학적으로 아니다. 네. not을 의미하는 기호입니다. 자, 읽으실 때는 물결표가 아니고요. 자, 이거 써드릴게요. 네, 읽을 때는 실제로 이렇게 읽습니다.
자, not P라고 읽으시면 돼요. 다시. 자, 앞으로 요 기호가 나오면 요게 뭐다? P가 아니다. 라고 이해하자라는 거지. 참고로 쌤, 여기 P는 뭐예요? 이 P는요, 다들 아시는 것처럼 제가 아마 지난 시간에 소개했을 거예요. 우리 앞으로 소문자로는요, 보통 이제 명제도 많이 쓰지만 조건. 그러니까 실제로 명제랑 조건을 의미하다 보시면 돼요. not P라고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시면요, 자, 1번에 보시면, 자, 요거. 자, 여기를 바라볼까요? 그럼 혹시 여러분들이 이거 뭔지 아시겠어요? 나피 not 이잖아. 그럼 얘는 한국말로 해석하면 뭐지? P가 아닌 게 아니다. 뭐 그런 얘기네. 그럼 혹시 P가 아닌 게 아니면 뭐죠? 이건 이제 긍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부정 두 개는 긍정이잖아. 900번. 혹시 이거 우리 얼마 전에 해본 적 있지 않나? 맞아요. 실제로 잠시 후에 얘가 실제로 여집합이랑 관련이 돼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진리 집합 배웠잖아. 그래서 이제 오늘 이 시간부터는 실제로 집합 쪽이랑 많이 연결이 돼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1단은 끝나고 나면 이제 가장 이상적인 거는 좀 두 개가 섞여서 좀 같이 공부를 하게 될 거예요. 아시겠죠? 다시 이걸 어쩌면 써드릴까? 어쩌면 부정의 부정 있죠? 긍정. 아닌 게 아니면 맞습니다. 긍정이라고 쓸 거면 위에가 부정, 얘는 긍정으로 바뀝니다. not 나오면 P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되고, 자, 밑에 2번은요, 얘는 좀 꽤나 중요한 결론이거든. 한 가지 좀 필기를 먼저 드릴게요. 자, 이거 볼까요? 자, 어떤 명제가 참이면 그 친구의 부정은 거짓이고, 반대로 어떤 명제가 거짓이면 그 친구의 부정은 뭐다? 자, 왼쪽에 써있지만 한 번 더 오른쪽에는 공간이 있죠. 한 번 더 필기를 조금 도와드릴게요. 얘는요, 자, 일단 필기부터 할게요. 앞으로 어떤 전략으로 많이 씁니다. 일단은 이 문장에 대해 코멘트 하자면 일단은 바로 밑에 문제 풀 때 설명드릴 거예요. 이게 약간 우리가 이제 명제란 거는 참 거짓이 있는데 이거를 잘 이용하시면 경우에 따라 전략으로 이용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이냐면 자, 오른쪽에 한 번 더 써볼게요. 자, 지금 이 문장이면 똑같을 건데 예를 들어서 이런 거야. 어떤 명제가 참이에요. 자, 그럼 이게 부정이라는 기호잖아. 그럼 이 부정은 뭐란 얘기야? 거짓 또는 자, 어떤 명제가 거짓이며 이거의 부정은 참 즉 이런 식으로 뭐다? 하나 더. 이런 식으로 항상 얘네들은요. 뭐랄까 뭔가 동전의 양면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무조건 이게 한 개가 참이면 한 개가 거짓이라는 거야. 쌤 둘 다 참 안 되나요? 이게 될까? 안 돼요. 너네가 평상시에 봐봐. 하나 예를 들어 볼까? 평상시에 제가 명제를 만들어 볼게요. 제가 저기 문으로 나갈 수 있다 라는 문장입니다. 이 문장 참이 거짓이야. 참 나갈 수 있겠죠? 그럼 너네 아직 안 해봤지만 이 문장에 부정이 뭘 것 같아요? 내가 저기에 나갈 수 없다겠지. 이 문장은 참이야 거짓이야? 이거는 거짓이잖아. 그러니까 무조건 한 개가 참이면 나머지 한 개는 거짓일 수밖에 없다는 이 말인 겁니다. 그러니까 둘 다 참일 수가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원래 거도 참인데 부정이 참이어도 말이 돼요? 그런 게 어딨어. 그러니까 내가 아니다를 붙였는데. 그치? 그래서 어쩌면 동전의 양면 같은 그런 느낌이고요. 이게 실제로 전략으로 어떻게 쓰이냐면 필기만 더 드릴게요 먼저. 둘 중에서 밑에 문제 보시면 이런 문제가 나와. 예를 들어 자, 이 나피 부정을 구한 다음에 이 친구의 참 거짓 알아봐라. 이런 문제가 나온단 말이야. 그럼 여러분들은요 실제로 얘를 구해서 알아보는 것도 가능한데 혹시 뭐도 가능한 줄 알아? 집중해. 얘를 보이는 거야. 얘 말고 얘를 보이는 거지. 그 얘를 보이면요 이 친구랑 얘랑 뭐라고? 반대라는 거지. 그런 걸 이용할 수가 있다는 거야. 그래서 어쩌면요 얘를 이용해서 어쩌면 보통 우리가 앞으로 문제 풀 때 둘 중에 쉬운 것을 보이는 전략으로 많이 씁니다. 그러니까 둘 중에서 보이기 쉬운 쪽을 그냥 보이는 거야. 묻는 거 말고. 왜 어차피 나머지 한 개는 얘랑 반대거든요. 이런 식의 전략으로 쓰겠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잠시 후에 보시면 그 소리구나 아실 겁니다.
그리고 자 마지막 3번까지 소개드리고 내려갈게요. 자, 이 3번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3번 가볼게요.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자 어떤 조건, 자 조건은 소문자로 쓴다고 했잖아. 그리고 그 친구의 진리집합은 뭘로 쓴다고요? 대문자. 보통 소문자, 대문자 이렇게 쓰거든요. 그런데 자, 오른쪽에 뭐? 자, 요게 이제 오늘 배운 부정, 낫이라고 했잖아. 그럼 당연히 이 친구도 조건이라면 진리집합이 있겠네. 근데 결론입니다. 자, 부정의 진리집합은 뭐랑 똑같다? 이게 여집합이랑 똑같다라는 내용인데 이게 근데 생각해 보시면 여집합이랑 같다라는 걸 이해할 수 있을 거야. 아까 내가 복습할 때 있잖아. 아까 합집합 또는 복습할 때 여집합 물어봤잖아, 예은이한테. 근데 이 여집합이 뭐라고 해석했었지? 맞는. P가 아닌 그런 어떤 부정의 의미였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여기서는 그래서 이 부정, 그러니까 낫이 나오면 이 여집합으로 간다는 거야. 그리고 자, 그러고 보니까 여기 공간이 있나? 그러고 보니까 이게 달리 보이네. 낫의 낫이면요. 자, 앞으로 이 낫은요, 집합에서 뭐라고요? 여집합. 그럼 제가 결국은 뭐다? 여집합.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얼마 전에 배웠던 여집합의 여집합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기분 탓이 아니라 저건 실제로 얘랑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정리하자면 여기에 이제 여집합과 요 내용이랑 같은 내용이구나. 요 내용도 되게 중요한 내용이니까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밑에 관련 문장 보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이제 밑에 왼쪽이랑 오른쪽의 문제가 뭐냐면 어떤 명제랑 조건을 주고 부정을 말하시면 되는 거예요. 참거지 이런 거 안 하고 그냥 말하기만 하면 됩니다. 자, 예를 들어 32번입니다. 자, 이 문제 15는 뭐다? 3의 일수이다. 자, 복습. 얘는 명제예요, 조건이에요? 명제. 이건 이제 명제죠. 심지어 무슨 명제? 참. 이건 참인 명제다. 명제고요. 자, 이 친구의 뭐를 말해봐요? 부정. 부정. 자, 한번 부정 말해볼까요? 사실 쉬워. 너네가 맨날 하는 그 부정적인 말 쓰면 됩니다. 싫어요 이런 거 있잖아요. 아니요, 이제 그런 거 쓰면 부정이 되는 거예요. 자, 얘 표주야. 자, 얘 부정은 뭘까요? 맞습니다. 뭐 일반적인 경우라면 뭐 이런 식으로 뭐뭐가 아니다 로 바꾸시면 되겠죠. 이게 부정입니다. 이해하시겠어요? 자, 한 번 더. 자, 밑에 33번은요 식이죠. 얘도 명제입니다. 자, 얘는 무슨 명제지? 거짓인. 얘는 지금 거짓인 명제입니다. 그런데 이번 문제는요 이 친구의 부정 구하세요 그런 문제입니다. 자, 얘 혹시 여러분들 부정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 경우. 면에다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특히 이런 식의 기호가 나올 때는 특별히 기호에서 부정이 있는 경우도 있어요. 얘는요 부정 어떻게 쓰냐면 사실 많이 써본 적은 없지만 어떻게 써요? 이렇게 이제 하면 이제 이게 부정이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기호도 존재한다는 거지. 그러니까 너희가 부정이라고 해서 전부 다 뭐뭐가 아니라가 아니에요. 뭐 경우에 따라 이제 이렇게 쓰기도 하고 이렇게 쓰기도 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밑에 34번입니다. 자, 파이는 무리수이다. 자, 이 친구의 부정은 뭘까요? 자, 얘 자, 방금 나온 말 중에서 체크해봐. 파이는 유리수이다 이런 의견도 있고요. 혹시 다른 의견 없나? 무리수가 아니다. 자, 지금 두 가지 의견이 나왔습니다. 무리수가 아니다. 자, 이 문제 둘 중에 뭐가 맞을까요? 둘 다. 둘 다 맞다는 친구도 있고요. 혹은 자, 얘는 결론적으로 하나만 맞습니다. 무리수가 아니다. 무리수가 아니다. 무리수가 아니다. 얘가 맞습니다. 위에 거는 부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요, 꽤 많은 친구들이 처음 이 문제 보면요, 이렇게 많이 말을 합니다. 왜? 반대. 보통 우리가 이제 그 중학생 때 항상 그 친구로 배우는 게 저쪽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봐봐. 자, 이거 이해해봐. 이거 실제로는 얘가 지금 부정이 아니라는 거야. 혹시 아닌 이유 말할 수 있는 친구 있나? 다시 자, 부정이라는 말은 이 친구의 여집합, 이 친구의 바깥쪽이에요. 근데 바깥에 유리수밖에 없나? 그러니까 너희가 사실은 어쩌면 중3 때까지는
걔네들 지식에서는 이게 바깥쪽이 맞아요. 중3 학생들은 가장 큰 수가 실수거든. 어차피 얘가 맞으려면 앞에 조건이 필요해. 실수에서는 이게 맞아요. 근데 만약에 복소수까지 올라가면요, 무리수 아닌 것 중에 뭐도 있게? 허수. 허수가 있잖아. 이거만 여러분들 허수라는 게 있어. 허수. 이게 허수가 있다고 여러분들. 사실 무리수가 아닌 거에는 허수가 있어. 근데 허수는 유리수인가요? 누구 마음대로. 그래서 뭐라고 해야 되는 거야? 이렇게 써야 돼요. 그러니까 얘는 여러분들이 하나 주의를 해야 됩니다. 다시 얘가 맞으려면, 자, 만약에 얘를 그래 써줄게. 얘를 만약에 맞게 하려면 이라고 쓸까? 얘를 맞게 하려면 조건이 추가로 필요하다는 거야. 어떤 조건 주면 되는 줄 알아? 허수. 우리가 배운 표현 중에서 전체 집합을 어디로 제한한다면? 실수. 실수 전체로 제한한다면 이 말이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시험 문제가 이런 게 시험 문제야. 뭔가 좀 여러분 세팅 잘 봐야 돼요. 다시. 그러니까 부정이란 말은 봐봐. 여집합인데. 여러분 제가 실제로 여집합 때 이 말 했잖아. 여집합은 전체가 중요하다니까. 그러니까 얘가 여집합이며 바깥쪽이란 말을 쓰려면 전체가 어디까지인지 알아야 돼요. 저희가 문제에 별말 없잖아요. 별말 없으면 저희가 배운 숫자가 전체인 거야. 지금까지 배운 수가. 즉 별말 없다는 말은 전체가 실수가 아닌 거예요. 복소수 전체 다 봐야 되는 거야. 즉 거기서 본다면 얘가 맞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이런 것도 되게 쉬워 보이지만 중요할 수가 있다는 거야. 한 번 더 저 밑에 37번 한번 해볼까? 37, 38도 해볼게요. 이는 소수가 아니다. 의 부정을 말씀해 보시고요. 1은 5보다 작다. 의 부정도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졸지 마세요. 자, 초리 말고. 갈까요? 자, 이 문제. 자, 이거를 혹시 부정 뭔지 아세요? 1은 소수가 아니다. 부정. 소수이다. 소수가 아닌 게 아니다인데 그게 같은 말이 소수이다죠. 이 경우는 1은 소수이다 로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밑에 있는 거. 자, 2는 5보다 작다의 부정하는 친구. 자, 이거 제가 한 몇 가지 케이스를 말해줄게요. 첫 번째는요, 방금 말씀하신 2는 5보다 작지 않다. 이렇게 말하면 부정이죠. 작다니까 작지 않다. 혹시 여러분들 작지 않다랑 같은 말 있는 거 아세요? 크다. 이거 아마 여러분들이 중학생 때, 중1 때 배우는 내용일 거야. 그런 것도 이제 이런 시간에 다 복습을 할 수가 크답니다. 다시 지금 내가 뭐 한 거냐면요, 작다는 게 봐봐. 작다는 게 지금 이거잖아. 이 문장을 식으로 표현한 게 저겁니다. 얘를 부정하세요인데, 자, 얘를 부정하시면 실제로 오른쪽에 이 문제가 나와요. 이 기호 문제가. 자, 얘를 부정하면 이런 식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오른쪽에 있는 기호의 부정입니다. 그러니까 이 작다의 부정은 이제 작지 않다. 혹은 이제 이게 크다가 아닌데? 뭐라고 써야 됩니까? 맞잖아. 크거나 같다네. 미안. 크거나 같다. 크거나 같다. 작지 않다는. 여러분, 원래 작지 않다는 크다가 아니에요. 는도 원래 포함, 는도 포함. 이게 맞겠다. sorry. 이렇게 해서 이제 이런 내용으로 연결을 지키는 뭐 그런 내용입니다. 한번 해볼까? 말 나온 김에. 자, 오른쪽에 있는 43번 문제. 자, 요거 한번. 자, 이번에는 조건인데, 그래서 여기 있는 뭐 명제든 조건이든 부정하는 건 똑같습니다. 아시겠죠? 43번입니다. 자, 얘 한번 여러분들 부정해 보셨나요? 자, 그럼 요게 말로 한 게 x제곱 빼기 1이 0보다 뭐예요? 이게 작다거든요. 자, 얘 부정하시면 작지 않다 혹은 크거나 같다가 되고, 기호로 쓰자면 이런 식으로 쓰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자, 이런 느낌은 이제 기호로도 쓸 줄 알아야 됩니다. 작다, 크거나 같다. 자, 이렇게. 자, 다음 장 갈게요. 자, 일단은 다음 장이 46번 문제. 자, 이번 문제는요, 이제 부정을 말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자, 얘네 명제거든요. 참, 거짓까지.
말해보겠습니다. 46번입니다. 2와 5는 소로소이다. 여기 지금 문제 하나에 딸린 게 3개거든요. 1번 문제는 이 명제가 참인지 거짓인지 쓰시면 되겠고, 2번 문제는 이 친구의 부정을 쓰시면 되고요. 3번 문제는 부정이 참인지 거짓인지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려운 거 없으니까 바로 갈게요. 자, 가볼까? 자, 이 명제부터. 자, 위에 있는 이 명제의 참, 거짓 알아볼게요. 이 명제가 참인지 거짓인지. 자, 2와 5는 소로소이다. 요거 혹시 도경아 참이야 거짓이야? 참이. 이거 참이겠죠? 제가 얼마 전에 한번 소로소의 뜻 말했습니다. 요거는 중딩 때 배운 숫자로 하는 거예요. 저번에 여기까지였나? 누가 저한테 쌤 그걸 어떻게 하냐고. 맥락. 얘는 당연히 그 집합이 아니니까 숫자라는 게 이거야. 그러니까 맥락으로 그 기억나? 상황으로 판단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밑에 있는 문제 2번. 자, 얘 뭐 말이라? 부정 말이라. 현서야 한번 도와줄래? 얘 부정이 뭘까요? 근데 이 정도는 또 아니다. 소로소가 아니다. 라고 붙이면 됩니다. 그리고 자, 밑에 문제는 이 부정의 참 거짓 말해봐라. 얘 효주야 참일까 거짓일까? 그럼죠. 얘 거짓이 뭐겠어요? 소로소잖아. 그래서 아까 제가 왼쪽에 필기했던 그 내용이죠. 원래 명제가 참이면 부정은 반드시 뭐다? 이거 서로 반대라는 거야. 그 내용 한번 경험해 보시라는 문제예요. 아시겠죠? 하나 더 해볼까? 47번. 이거 되게 중3 때 핫했던 문제죠. 하트. 애들 그 말이 낚이는 저거 막 루트 브라고 써있으니까 좀 막 무리수처럼 보이지만 혹시 이거 무슨 수인지 아세요? 유리수. 이거 문서요? 3. 무리수야 유리수야? 유리수. 루트구는 이거 유리수예요. 그러니까 이런 게 중3 문제 아니야? 중3 때 많이 나왔던.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도 지금 와서 보자면 이제 명제, 그러니까 이런 집합과 명제로 소개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다들 직역도 뭐라고 할게요? 자, 루트그는 유리수가 아니다. 동명아. 이 명제는 참이야 거짓이야? 그리고 이거 거짓이죠? 다시 루트그는 같은 말이 3이고 얘 유리수거든요. 유리수가 아니라고 했으니까 거짓말이잖아. 그래서 거짓입니다. 그리고 자 밑에 이 명제에 부정 말하세요. 태용아의 부정 뭐야? 루트는 유리수이다. 루트그는 유리수이다. 그리고 하나 주의하실 게 이거 부정 쓸 때 있잖아. 이런 거 3이라고 쓰면 돼, 안 돼? 안 돼요. 이런 것도 되게 사소해 보이지만 서술형 되면 감점이 있어. 여기 있는 거 그대로 몇 살입니다. 함부로 정리하면 안 돼요. 이런 문제는. 그리고 이 문장은 명제인데 이거 참이야 거짓이야 여러분들? 이거는 3이니까 유리수가 맞겠죠. 참. 자, 다시 한번 원래 명제가 거짓이면 이 친구는 참이다라는 거야. 항상 반대로 간다 라는 교훈을 주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넘어가서 아까 제가 이제 전략으로 쓴다고 했잖아. 한번 그 전략으로 쓰는 연습해볼까? 예를 들어 51번입니다. 자, 위에는 빈칸 문제라 제가 빈칸을 안 좋아하거든요. 51번 한번 해볼 시간 드릴까요? 그냥 시키는 거 하면 됩니다. 다시는 뭐 시키는 거. 자, 이게 지금 조건이에요. 지난 시간에 배운 이 조건에 뭐를 구해라? 얘의 진리집합이 아니라 이 친구 부정의 진리집합을 구하세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시험 당일에도 이런 말장난에 속으면 안 돼요. 시키는 걸 해야 되는데 부정인데 부정 안 하고 막 원래 가다니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다들 뭐 이거 어렵지 않죠? 이것도? 뭐 바로 가볼까 한번? 자, 첫 문제니까 같이 가볼게요. 자, 이 친구 풀이법. 일단은 시키는 게 부정이니까 그래 얘 부정 한번 해볼까요? 자, 얘 부정 도와주세요. x에는 뭐라고 쓰면 돼? 3의 개수가 아니다. 이런 건 따로 기호가 없습니다. 아니다 라고 쓰면 되고 이 친구의 뭐를 구해라? 진리집합을 구하세요. 그런 의미입니다.
자, 이 친구 부정의 진리집합 뭐 한번 구해볼까요? 자, 위에 보시면 전체가 나와 있거든. 여기서 고르시는 거예요. 희도야, 자, 여기에 진리집합 원소 뭐 있을까? 3 1 2 4 5 10 8 사실 이렇게 구하면 정답인 거죠. 그런데 혹시 이렇게 말고 다르게 구할 수 있는 거 아세요? 그게 아까 말한 그 전략인데 잘 봐. 자, 이렇게 말고 다르게 구할 수가 있다는 거야. 어떻게? 자, 부정을 실제로 구해서 하는 것도 가능해요. 근데 이거 어때? 이게 원래 조건이거든. 자, 얘 진리 집합 뭐예요? 3 3의 배수이다니까 여기 안에 3, 6 두 개 있잖아. 네. 그리고 혹시 아까 했던 얘기인데 얘네 둘이가 무슨 관계인 줄 알아? 여집 얘네 둘이가 서로가 서로한테 여집합 관계예요. 그럼 만약에 저라면요 시험에 나왔다. 어떻게 하자? 이렇게 시간을 단축해야 되니까 부정을 굳이 구할 필요가 없다는 거야. 누굴 구하면 돼? 여집 그 원래 거를 구해서 이 친구의 여집합을 구해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다시 뭐 이런 느낌도 가능하다는 거지. 한번 더 해볼까? 자, 예를 들어 밑에 자뭐 마찬가지야. 56번에 볼게요. 뭐 이제 이런 문제가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좀 센스 있게 풀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쩌면 풀이가 한 가지가 아닌 거죠. 실제로 부정을 구해서 그 친구 가지고 구하는 방법. 두 번째는 원래 걸 구한 다음에 여집합을 해도 괜찮다는 거야. 이해해보세요. 자, 이건 2차 부등식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이맘때부터 이런 거 못 풀면요. 되게 안타까워지는 거예요. 왜냐면 이게 뭐 어떡하죠 이제? 자, 갈게요. 자, 얘 여러분들 인수분해가 되고요. 이 경우 부등호 방향 보시면 왼쪽이니까 무슨 모양이다? 자, 얘 벌어지는 모양이죠. 알았어요? 자, 벌어지는 모양이고요. 자, 이거 문제도 이 친구의 부정의 진리집합이야. 얘가 아니라. 그런데 누굴 구하자고? 그냥 얘 한번 구해볼까? 자, 얘 진리집합 원소 적용하면 뭐 있어? 얘? 5, 6, 7, 4, 5, 6, 7. 요거 되는 게 8 이하의 자연수니까 요거 3개잖아. 근데 이거 문제 부정이니까 여기다가 뭐 하면 된다고? 여집합 여기다가 여집합을 걸면 그게 이제 집합에서는 부정의 뜻이 됩니다. 나 아시겠죠? 그래서 이 문제의 정답은 이렇게 뭐야 이거? 위에 8이 없는 거죠? 그래서 쓰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쓰려면 실제로 얘를 부정하던가. 여러분 자 20 부정하시면 이게 크거나 같다의 부정이 뭔 줄 알아? 작다. 0보다 작다. 얘를 풀어도 이거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로 하나 이걸로 하나. 너네가 한번 머릿속에 실제로 봐. 이거 두 개가 항상 같이 다르잖아. 같이. 동전 양면처럼. 그러니까 뭐 그런 거 다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아시겠죠? 다음 장 내용. 자, 다음 장까지 하면 일단 쉬는 시간 내용은 끝나요. 이 교시 내용. 자, 다음 장은요. 좀 빨리 할게요. 자, 다음 장은 자, 위에 한번 제목을 읽어보시면요. 어떤 제목이 딱 나와 있는데 제가 가끔 제목이 마음에 안 들면 부제목 만들어드리거든요. 오늘 좀 마음에 안 들어요. 자, 얘 뭐 나쁘진 않은데 너네가 처음 보기에는 이게 뭐 갑자기 뭐 하는 건가 싶을 수 있는 그런 장면이야. 자, 이게 뭐냐면 뒤에 부제목 쓸게요. 얘는요 약간 자,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조건이라고 배웠잖아. 그리고 말했지만 여기에 있는 소문자 PQ는요 보통 조건 쓸 때 많이 쓰는 영어 약자거든. PQ 소문자로. 그런데 자, 이번 페이지는 뭐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조건들을 가지고 어쩌면 새로운 조건을 만드는 페이지예요. 다시 밑에 있는 저게 지금 뭔가가 써 있는데 저게 뭐 한 거냐면 다시 조건들을 가지고 새로운 조건을 만든 거예요. 어떤 느낌? 자, 한번 이렇게도 필기해 볼까? 우리가 자
각각의 조건 P, 조건 Q가 있어요. 그런데 자, 밑에 보시면요. 자, 이 밑에 보시면 뭔가 합쳐진 거 보여드리가? 근데 자, 어떤 단어로? 자, 왼쪽은요. 어떻게 합치는 이 조건 두 개가 또는 합쳐지는 경우가 있네요. 그리고 자, 오른쪽은요. 네, 실제로 뭐다? 가운데 접착 테이프를 또는과 그립으로 붙인 거예요. 그러면요. 여기 있는 이거 두 개는 뭐냐면 새로운 조건이에요. 소주가 여기다가 위의 조건. 참고로 이거 통째로가 하나의 조건입니다. P 또는 Q가 조건인 거예요. 오른쪽은 P 그리고 Q가 조건인 거예요. 그리고 자 밑에 내용들을 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 여기를 내고 나면요. 우리 1학기 때 저랑 했으면 제가 이제 특히 부등식 문제 풀 때 너네가 이거를 구분 못해가지고 막 힘들어 친구도 있거든요. 그거 한번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이거는 필기를 굳이 안 해도 괜찮아요. 여기에 지금 어떤 상황인지를 하나 예시를 보여줄게요. 줘보세요. 예를 들어서 잘 봐. 자, 얘는 명제일까요? 조건일까요? 조건. 잘 들어오는데 곧 실 거야. 얘 조건인 거 아세요? 네. 왜? 문자. 조건은 이제 x가 뭐냐에 따라 바뀌는 거니까 조건인 거지. 하나 더. 이걸 제가 편의상 조건 P라고 할게요. 자, 오른쪽에 하나 더. 자, 요것도 조건이죠. 근데 이번 페이지는 뭐 하겠다는 거냐면 얘네 둘을 합쳐가지고 새로운 하나의 조건 만들겠다는 거야. 그리고 합치는 방식이 크게 몇 가지가 있다고? 두 가지. 첫 번째, 가운데를 뭘로? 또는 이런 식으로 합치는 게 가능해요. 두 번째는요, 그리고로 합치는 게 가능합니다. 그리고 너네 혹시 이거 1학기 때 본 적 있는 거 아세요? 이 상황들이. 제가 실제로는요, 그 당시에 아직 얘를 배우기 전이라서 이런 뭔가 집합 관련된 용어를 못 쓰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좀 쓸 건데, 자, 한번 느껴보고 바로 좀 본론 가볼게요. 자, 잘 봐. 혹시 1번 상황 언제 보는 줄 아세요? 너네 이거 또는 나올 때가 죄송하지만 연립이 아닙니다. 이거 언제 오는 줄 알아? 문자 방식. 너네 이게 언제 오냐면요. 이거 풀 때. 보통 이거 풀 때 맨 마지막에 우리 이거 풀 때 푸는 과정 알잖아. 범위를 다 나눈 다음에 각각의 정답이 쫙쫙 나와요. 우리 마지막에 제가 뭐 하라고 했었지? 보통 마지막에 걔네들 각각의 연결고리가 또는 또는 이거 또는 이거 또는 이건데 제가 또는 나오면요 그때 뭐 하라고 했었지? 가끔 이거 혹시 뭐 할 수 있는 줄 아세요? 합치. 제가 그 당시 이거를 또는 나오면 합쳐라 이렇게 말하면서 이렇게 합쳤던 거 기억나나? 그게 이제 오늘 여기 내용과 관련된 내용이야 사실. 어쩌면 합치기 미리 말해줄까? 합집합 이게 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밑에 있는 이거 보이세요? 혹시 가운데가 그리고면요 이게 어떻게 되는 줄 알아? 둘 다. 너네 혹시 이거 그리고면요 아까 복습도 했잖아. 이게 사실은 둘 다 돼야 돼. 그러니까 그리고란 말은요 이것도 되고 이것도 되는 거잖아. 그게 너네가 아는 것 중에 뭔 줄 알아? 그게 연립이에요. 연립. 원래 연립이라는 게 그리고예요. 그리고 이 연립이라고는 둘 다죠. 그럼 이게 집합으로 치면 무슨 집합이다? 어쩌면 그게 교집합이랑 관련된 게 그리고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약간 연결을 지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배운 것 중에서 이런 내용들. 자, 여기 이제 어쩌면 교집합. 자, 요거 교집합 연립하시면 딱 4만 개 나오거든요. 요거 X는 4 하나 나오잖아. 겹치는 거. 자, 요런 내용이 이번 페이지입니다. 자, 밑에 보시면 이제 방금 했던 얘기가 쭉 나와 있어요. 한번 구경해볼게요. 다시. 자, 이번 페이지는 뭐 요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요. 조건 2개 이상 가지고 붙이겠다는 거야. 가운데는 또는과 그리고 붙이는데 바로 갈게요. 자, 밑에. 자, 바로 필기 안 할게요. 첫 번째. 또는은요.
게 뭐랑 관련이 있다? 이제 여기 뭐? 합집합. 지난 시간 내용을 그냥 그대로 접목시키면 돼요. 이제 합집합으로 이해를 하시라는 거야. 여기 이렇게 제가 합쳐라, 합치기라는 게 이게 합집합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처음에 이 합치기 말할 때 연립으로 말했잖아. 저는 정말 나 합치라 얘기였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지금 와서 보시면 합집합인 거예요. 그러니까 또는 합집합으로 가고, 자 밑에 같이 할게요. 자 밑에는요, 그리고는요, 너네가 아는 것 중에 이제 집합으로 치면 교집합, 어쩌면 둘 다 이게 연립 뭐 그런 것들을 의미한다는 거야. 그래서 어쩌면 여기서 이제 교집합이란 말은 두 개를 연립하라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런 식으로도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면요, 이거 꽤나 중요하거든요. 별표 하나. 이 새로운 조건을 부정을 한 게 나와 있는데, 이거는 좀 우리가 외우던가 할 건데 얘도 막상 까보면 너네가 아는 내용이야. 써보세요. 자, 여기 지금 여기 있는 두 문장이 부정이 돼 있거든. 자, 이거를 기억할 건데, 자, 어떻게 외우냐면요. 잘 봐. 얘 있잖아. 도와줘. 얘 집합으로 바꾸면 뭐라고요? not P가? 집합에서는 P 여집합입니다. 앞으로 여기서 not이라는 거 부정은 여집합입니다. 한 번 더. 여기 가운데 그리고는요, 집합을 뭐라고? 합치. 집합으로 치면 합집합. 지난 시간 내용 교집합이에요. 아, 이건 지난 시간 내용들 교집합이고, 여기 있는 not Q는요, Q여지. 이거잖아. 근데 이거 뭔가 우리 본 적 있지 않나? 이게 실제로 뭐냐면요, 여기 비교할까? 너네가 아는 것 중에 드 모르간의 법칙이 있죠. 사실 그 드 모르간의 법칙을 쓴 거라 보시면 돼요. 다시 드 모르간의 법칙이 뭐냐면 이거였잖아. 위에 써 있는 거예요. 그럼 자, 이게 드 모르간 맞나요? 어차피 이 식을요, 이런 문장으로도 해석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제가 말로 해볼까? 잡아. 자, 요 왼쪽 제가 말로 해볼게요. 왼쪽을 P 합집합 Q잖아. 이거 말로 하면 뭐라고요? P 또는 Q의 C가 뭐라고? 여집합이 뭐라고 그러면? 이게 아니다, 부정이잖아. 네. 어쩌면 P 또는 Q가 아니라는 말은 같은 말이 뭐다? P가 아니고 그리고 Q가 아니다. 그러니까 위에 써있는 요 말이 지금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다시 P 또는 Q가 아니라는 말은 P 또는 Q의 여집합은 뭐다? P가 아니고 나 P 그리고 Q가 아니다. 나 Q. 자, 여러분 여기 이제 부정하실 때 이번 페이지에 다 해볼 겁니다. 해보시면 또 뭔 소리인지 알게 돼요. 이 내용들은 또 집합이랑 같이 공부할 겁니다. 아시겠죠? 관련 문제 볼게요. 예를 들어 58번 한번 해볼까? 자, 이번 페이지는 새로운 조건을 한번 만들어 본 거예요. 자, 조건 두 개를 가지고 가운데 또는 혹은 그리고라고 딱 이어붙이면 그게 새로운 조건이 되는데, 역시나 저희의 관심은 진리집합이잖아. 조건들. 이 진리집합을 어떻게 구하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 시간 내용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또는 나오면 합집합. 그러니까 두 개를 합치라는 거지. 또는. 그리고 나오면 이제 그리고는 교집합.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연립을 하라는 얘기라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제가 1학기 때 그 부등식 할 때 이제 했던 그 얘기랑 관련된 페이지라 봐도 돼요. 어쩌면. 제가 또를 나왔을 때 합치라고 합쳐라. 그게 이제 합집합. 이거 보통 우리가 연립 노래 부르는 그 친구가 교집합입니다. 둘 다 돼야 되는 거니까. 자, 같이 하는 거예요. 자, 한번 가볼까요? 자, 58번입니다. 그럼 제가 하나 시범 좀 보여드릴까요? 할게요. 자, 이번 문제는요, 각각의 조건이 나와 있고, 얘네들을 P 또는 Q로 합친 새로운 조건의 진리집합 구하세요. 그런 문제인데, 순서는 첫 번째, 각각의 진리집합 먼저 구해보자는 거예요. 자, 먼저 P부터 가볼게요. 도와주세요. 당시 위에서 X가 소수이다. 원소 뭐 있어요? 3이 되는 걸 모으시면 되니까 2, 3, 5, 7 되겠죠. 자, 밑에 Q라는 친구는 원소 뭐 있어요?
그런데 이번 문제는 자, 이거를 구하는 게 아니라 얘를 구하시는 거예요. 한 번 더. 자, 가운데 또는이면요. 자, 이거 현서야. 두 개를 어떻게 붙이라고요? 또는? 이거 원래 지난번 숙제잖아요, 사실은. 또는 합집합, 교집합, 그리고. 그 내용 그대로 쓰면 되는 거 아닌가? 따로 왜요? 오래 자, 합치란 얘기입니다. 합치면 되겠죠. 2, 3, 4, 5, 7, 8. 그래서 뭔가 느낌 오시겠지만 제가 얼마 전부터 업그레이드를 말했잖아. 이제 이런 느낌인 거야. 뭔가 이제 그 표현은 이런 식인데 막상 까보시면 집합 관련 문제로 넘어갑니다. 자, 밑에 있는 혹시 59번도 풀어봤나요? 자, 한번 해볼게요. 이미 다 했어. 이거 해면 돼요. 그거 세 개만. 그래. 자, 59번입니다. 그리고 뭔가 이런 식으로 조건 자리에 우리가 고1 때 배웠던 1학기 뭐 식, 부등식, 방정식 이런 거만 넣어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또 뭐 아까 말했던 것처럼 문제를 만들기에 따라서 1학기 내용도 집합과 명제로 나옵니다. 많이 나올 거예요. 자, 한번 여러분들 풀어보셨나? 요. 자, 갈게요. 자, 얘. 혹시 여러분 보았어요? 요거 뭐 있어요, 원소? 밑에 거 원소 뭐 있대? 얘는 4랑 6 두 개 있죠. 근데 위에 보시면 또는이니까 두 개를 뭐 하시라고? 그러니까 너네가 이제 앞으로 또는 특히 근의 말에 또는 나오잖아. 보통 이제 또는을 해서 둘 다 정답 줍니다. 얘랑 얘랑 다 정답이 된다니까 또는이 원래. 그래서 합치라는 얘기입니다. 합쳐보시면 3, 4, 5, 6 되겠네요.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고 그 오른쪽 위에 올라가서 예를 들어 2번 한번 풀어볼까? 자, 이번에는 밑에 문제가 조금 바뀌었거든요. 가운데가 그리고로 바뀌었습니다. 근데 그리고일 때는 어떻게 푸냐는 거야. 그리고 아까 말했지만 1학기 때 배웠던 내용이죠. 이런 거. 그러니까 표현만 이렇게 나온 건데 자, 요게 뭐 관련 문제인지. 다들 혹시 이거 위아래 거 풀어보셨나요? 위에 거는 뭐 얘도 뭐 굳이 말하면 진리집합을 쓸 수 있긴 해요. 뭐 써볼까 그냥? 6, 7, 8, 9. 그 밑에 있는 거 절대값 1개짜리 부등식은 공식 만들었습니다. 1학기 때. 가운데 몰리는 모양. 양쪽에 4 더하시면 되겠죠. 여기 사이에 있는 거 2, 3, 4, 5, 6 5개 있고 도와줘. 자, 여기에 P 그리고 Q거든요. 이게 의미하는 게 뭐라고요? 이게 교집합이고 그리고 이 교집합이 의미하는 게 뭐라고? 사실 이게 너네가 하는 연립 실제로 이 문제는요 요렇게 이제 기호가 연립이잖아. 그러니까 얘는 연립 부등식 문제예요. 저거 둘 다 돼야 되거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둘 다 되는 거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6밖에 없나? 이렇게 가져에 맞을 수 있겠어요? 네. 자, 확인해 봤고요. 자, 밑에 자, 63번, 64번 가보겠습니다. 자, 이번 문제는 이제 오늘 내용은 부정. 자, 이제 요 새로운 조건도 이제 부정을 할 수가 있는데, 자, 위에서 말했지만, 요거 부정하실 때는 세 군데를 부정을 해야 돼요. 조건 두 개에다가 가운데 또는도 부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여러분들이 아시는 드 모르간 법칙이랑 관련이 돼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63번입니다. 자, 얘 부정하세요. 자, 한번 시범을 드릴까요? 가보세요. 자, 얘는 지금 조건이 하나가 아니야. 여기에 조건 P죠. P. 가운데 또는
뒤에 조건 Q라고 쓸게요, 저는. 자, 이렇게 지금 조건 두 개가 또 눈으로 연결되어 있는데 얘를 부정하고요. 자, 요거 제가 한번 기호로 써볼까요? 이게 여러분들 기호로 쓰면 이거예요, 지금. 이게 지금 이 문제예요. P 또는 Q의 부정은 이 말입니다. P 합집합 Q 연립합 구하라는 얘기예요. 이게 뭐라고? 이게 드 모르간 법칙을 배웠잖아. 너네가 아는 드 모르간 법칙이 이번 페이지거든요. 즉 이런 식으로 쓰라는 거예요. 자, 얘를요, 잘 봐. 얘를 말로 한번 써보겠습니다. 도와주세요. x에는 도와줘. 이거 말로 하면 뭘까요? 소수가 아니에요. 소수가 아니다. 어쩌면 아니다. 아니고가 편하게 하면 아니고래. 그리고 여기에 있는 이게 뭐라고? 말로 하면 그리고예요. 그리고 뒤에 있는 이게 말로 하면 소수가 아니다. 이런 식으로 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번 페이지의 부정은 드 모르간 법칙입니다. 어쩌면 즉 부정을 하나, 둘, 세 개 다 하시라는 거야. 세 군데를 한 번 더. 자, 밑에 있는 이것도 혹시 풀어보셨나요? 자, 이건 좀 쉽네. 저것도 이제 부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너네가 이제 이 명제를 다 배우고 나면 그동안 뭔가 좀 헷갈렸던 것들 좀 애매한데 그런 게 이제 애매하지 않게 돼요. 그래서 과거에는 중1 때 배웠다니까. 그러니까 물론 기억은 잘 안 나는데 이거를 어릴 때 배우면 좀 좋은 점이 있어요. 왜 수학 문제에도 이런 문장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해석을 해야 돼요. 자, 가보겠습니다. 희도야! 얘 부정하면요 뭘 것 같아요? X는 3이고 X는 10. 아니죠. x는 3이고 x는 7이 아닙니다. X는 x는 3. 자, 얘는 지금 얘 부정한 거잖아. 근데 어디도 2고. 이게 여러분 이고가 없이 그리고인 거 아세요? 근데 그리고가 이고라 이고 얘도 부정을 해야 된다고요. 뭐라고? 또는 대충 하면 이거 부정 다 해야 됩니다. x는 3 또는 그리고 이런 식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쓸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이제 64번의 부정입니다. 그 흐름 이해하시겠어요? 그 실제로 이 친구의 여집합, 이 친구의 바깥쪽이 이거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한 부정도 말해봤습니다. 자, 다음 장 넘어가서 한두 개 풀어주실게요. 지금 시간 9시 2분입니다. 자, 51쪽에 있는 그 6번 문제 한번 해볼까? 6번 문제 하나 같이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배운 이제 부정. 자, 위에 조건 두 개가 나와 있는데, 요게 이제 그 부등식으로 되어 있는데, 요거 밑에 있는 조건의 부정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자, 그럼 참고로 정답 쓸 때 있잖아. 이거 PQ로 정답 쓰는 게 아니라 위에 있는 요 부등식으로 정답을 쓸 겁니다. 마지막에는 6번 문제. 뭐 이런 문제는 오래 준다고 될 건 아니거든요. 한 50초 드리겠습니다. 참고하기. 자, 6번 문제입니다. 두 조건에 대해서 이 조건의 부정을 구하세요 문제입니다. 즉 얘가 아니라 얘 부정을 구하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런 걸 잘 봐야 돼. 갑니다. 자, 일단 먼저 얘 부정을 하기 전에 얘부터 한번 저는 써볼까? 그냥 바로 갈까? 바로 갑시다. 자, 도와주세요. 얘 부정하면요 어떻게 돼요? 자, 얘 부정부터 P P 그리고 not Q죠. 자, 이게 부정입니다.
우리 이 문제는요, 이렇게만 정답을 쓰면 안 되고 얘를 위에 있는 부등식으로 표현할 겁니다. 자, 여기서 이어지는 흐름은 일단 진리 집합으로 한번 가보자는 거예요. 항상 우리가 조건이 나오면 진리 집합으로 갑니다. 도와주세요. 자, 소문자 P, 대문자 P로 바꾸라고 했지. 그리고는 뭘로 바뀐다고요? 그리고는 교집. 교집합. not Q는요? Q요. 여러분들이 이제 아직 이 번역이 막 잘 안 되는데 사실 이거 지난 시간 내용이에요. 어떤 면에서는. 그렇잖아. 저렇게 해서 번역해봤더니 이거 뭐야? 이거 간단히 한번 정리할 수가 있네. 즉 이 문제의 정답은 이거에서 이거를 뺀 게 정답입니다. 차집합하라는 거예요. 자, 이게 빼볼 건데 사실 뭐 암산이 가능할 수 있지만 정 안 되면 수직선에 가서 빼보겠습니다. 자, 왼쪽에 있는 P부터 할게요. 자, 마사부터 0까지. 요게 지금 P입니다. P. 자, 여기에서 우리 자집합해야 합니다. 자집합. 여기서 누구를? 자, 오른쪽에 있는 잘 봐. 마이너스 1부터 4까지. 이 Q를 빼내세요. 그런 말인 거예요. 근데 혹시 요 자집합 이게 지금 벤 다이어그램은 아니지만 좀 그런 느낌이 되긴 하거든요. 이 자집합 어딘지는 아시겠어요? 네. 색칠 가능할까? 그죠? 여기 아니야 여기? 여기죠 자집합. 그럼 뭐 이런 느낌으로도 표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느낌. 자집합 되냐. 이제 여기가 정답인데 여기를 뭐라고 써야 될까라는 거지. 뭐라고 써야 되는지. 자, 한번 정답 한번 써볼까 그러면? 그럼 잠깐 얘 x는요 일단 어디보다 이상이야. 근데 다른 반도 그렇고 이 오른쪽을 좀 주의를 해야 되거든요. 오른쪽은 뭐라고 쓰는 게 맞을까? 자, 마이너스 1보다 작다일까요? 작거나 같다일까요? 이걸 정확하게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는 시험 문제입니다. 이런 거 시험 나오는 분들. 이게 작다일까요? 는도될까요? 자, 일단 이거는 확장이거든. 이제 요것만 체크하면 되는데 는 체크 없이 나. 또 이거는 는 체크예요. 는 체크. 자, 이거 는 될까 안 될까? 된다는 친구. 우리 지금 자집합하는 중이야. 힌트죠? 자집합은 뜻이 뭐라고? P에서 P랑 Q랑 겹치는 걸 빼내는 거야. 지금 우리가 마이너스 1이 있냐 없냐를 찾고 있는 거잖아. 너네가 확인할 거는 지금 여기에는 마이너스 1이 들어있니? 네. 여기에는 마이너스 1이 들어있니? 그럼 P에서 Q를 빼면 마이너스 1은 남아있니? 나가니? 뭐라고요? 남아있지. 애초에 여기에 마이너스 1이 없으면요 겹치는 것 중에 마이너스 1이 없잖아. 마이너스 1은 남아있다고요. 이런 거 시험에 나올 수 있구나. 그러니까 이런 건 이제 좀 연습을 또 하면 되긴 하는데,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아까 이런 수직선 부등식으로 하는 자립합이에요. 그러니까 뭐 이런 것도 있다는 거지. 그리고 역시나 매번 그렇게 는 체크를 잘해야 돼요. 이놈의 는이 항상 끝까지 이렇게 는 체크하는 거. 그러면은 이건 10을 구해야 돼요? 답을 구해야 돼요? 얘는 지금 정답이 이겁니다. 약간 문제가 애매하게 나는데 사실은 약간 문제가 애매하긴 해요. 그러니까 얘는 지금 답안지에서는 이거 말고 이거를 지금 그러니까 수직선 이걸로 동식으로 여기 정답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런 느낌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그리고 다음 장에 가보시면 이제 문제가 쭉 나와 있는데, 자 마지막으로 12번까지 풀고 정말 쉽니다. 자, 이번엔 방정식 관련 문제. 자, 오늘 배운 부정이라는 내용과 not, 그리고 가운데 또는과 그리고 어차피 그거를 배웠어. 오늘 부정 또는과 그리고인데 약간 이제 드는 생각이 이제 이런 생각들, 이 집합적 내용으로 가네. 그러니까 저희가 좀 지난 시간에 배운 조건, 진리 집합은 정말 기본적인 내용이었고, 어쩌면 그 이제 앞으로 조건이 중요해지거든. 진리 집합. 그럼 저희가 집합 때 배웠던 내용들을 연결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정은 여집합으로, 또는 합집합으로,
그리고는 교집합으로. 그러니까 사실 이게 지난 시간 얘기죠 또. 그 지난 시간에 숙제를 열심히 했다 그러면 그건 좀 자연스럽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번역을 다 하면 번역을. 자, 12번입니다. 자, 이번 문제는 전체가 저기 사이에 정수라고 써 있는데 보기 불편하시면 원소 나열하시는 게 좋은 습관이네요. 7개입니다. 이 중에서 자, 각각 PQ. 자, 먼저 앞으로 또 좋은 습관은요. 얘 조건이잖아. 그러니까 앞으로 조건이 나오면 진리 집합부터 확인하시라는 거야. 자, 이거 도와줘. 얘 진리 집합 원소 뭐예요? 마이너스 0, 2. 이 세 개 저 3차 공식입니다. 이거 틀리면 1학기 마시면 돼요. 아시겠죠? 또, 자, 얘! 자, 얘는 뭐지? 마이너스 3. 이렇게 써놓고요. 자, 마지막에 묻는 거. 얘 또는 이거에 진리 구하라는 거니까 이것도 번역을 할 겁니다. 도와주실래요? not P. 자, 집합으로 치면 뭐예요? P여 집합. 또는 집합으로 치면? 합집합. 쟤는 Q. 요거 구하라는 문제잖아. 위에 올라가서 우리가 P 여집합 필요하네요. 네. 하나 쓸까? 그럼 P 여집합은요. 이거 바깥쪽이니까 마3, 마1, 1, 3 4개 맞나요? 네. 이렇게. 그리고 얘네 둘을 뭐예요? 합치면 되겠죠. 그럼 정답은? 3번. 3번이 있어요. 이렇게 해서 3번이 정답이 합니다. 뭐 이런 느낌 아시겠어요? 자, 뭔가 표현은 저런데 이제 해석하는 연습을 많이 해봐. 아시겠죠? 자, 그럼 시작할게요. 지금 시간 13분인데 오케이. 자, 일단은 한 20분까지 쉽시다. 나이스.